2022 국제문화재 산업전에 참석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를 담아 내일을 전하는 문화재청은 지난 1년도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문화유산과 함께한 문화재청의 지난 1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문화재청은 충청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와 함께 2021년 세계유산축전 백제 역사 유적지구 찬란한 유산 어게인 백제로를 8월 13일부터 29일까지 진행했습니다. 개막식은 공주, 부여, 익산을 연결하는 3원 중계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펼쳐진 다같이 백제로 등 가치 향유 프로그램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 가상현실 프로그램은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21년도 정부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위원회가 8월 25일 열렸습니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에는 1차 서면 심사를 거친 8개 팀이 참가해 문화재 수리업체의 입찰 준비 비용과 불편 해소, 중앙부처 최초 인사노무 사례집 발간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우수사례 발표 결과 최우수상에는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이끌어낸 세계유산정책과의 범정부 전략적 협업으로 세계유산의 위상을 드높이다가 차지했고, 우수상은 고궁박물관 전시 홍보과의 국민의 바람을 충족시킨 문화상품의 혁신과 활용정책과의 코로나19 시대 우리 유산 가치 누리고 알리고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한국의 갯벌 등재 때처럼 너무 굉장히 기쁩니다. 앞으로도 세계유산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군함도 역사 왜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충남 태안 청포도해수욕장 갯벌에서 조선 정기왕실 관련 건축물의 지붕을 장식하는 대형 용머리 모양 장식기와 취두와 갑옷을 입은 사람 모양의 장수상 등을 발굴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취두는 2008년 화재로 소실되기 전 숭례문에 놓인 취두의 형태와 문양이 같고, 장수상은 경복궁이나 회엄사지에서 출토된 조선전기 장수상과 형태, 문양 표현 방식 등이 같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서울 지역에서 제작된 장식 기와를 충청도 지역에 있는 왕실 관련 건물에 사용하기 위해 운반하던 중 태안 해역에서 침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출토 배경과 소비지에 대한 연구는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0대 문화재위원장에 전영우 국민대학교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신임 문화재위원과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문화유산 보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각오로서 자신들의 이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가유산의 개성과 가치 발굴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강화와 문화재, 사람, 지역 상생 등 국민 중심 문화유산 강국의 의지를 담은 2022년도 예산 1조 1,73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15억 원 늘어난 규모이며, 중점 투자 분야를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 분야에 7,697억 원을, 문화재 연구와 일자리 창출에 1,130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또 세계유산 보존과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해 9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문화재 전문 박람회인 2021 국제문화재 산업전이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주제로 9월 9일부터 3일간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전시 분야도 다양해져 문화재 보존, 안전과 방제, 수리와 복원, 활용, 매장 문화재, 디지털 문화유산, 박물관 등 280여 개 전시관이 운영됐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은 국제문화재 산업전은 문화재 관련 신기술 소개, 온라인 수출 상담을 통해 문화재 산업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424주년 만인의 총 순위 제항이 9월 26일 전라북도 남원시 만인의 총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큰 활약을 펼친 전남 영광군 출신의 김억명, 김억용, 김억호 3형제가 추가 배양됐습니다. 이로써 만인의 총은 1612년 칠충신을 시작으로 올해 3명의 의사까지 모두 56인의 만인의사 위패를 모시게 됐습니다. 만인의 총은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민관군 마녀 의사를 모신 곳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보 구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준공 폐양식을 9월 29일 화엄사에서 가졌습니다. 구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18년부터 석탑에 대한 체계적 학술조사, 수리기술 연구, 보존 처리 등을 시행해 약 3년 만인 2021년 9월 석탑의 조립을 마쳤습니다. 완공된 석탑의 전체 높이는 7.1m, 너비는 4.2m, 무게는 약 50톤에 이르며 경주 불국사 다보탑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석탑과 다른 모양을 가진 대표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7회 궁중문화축전 가을이 궁이 온다를 주제로 16일부터 31일까지 온 오프라인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재청은 매년 5월에 개최했던 궁중문화축전을 올해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기 위해 봄, 가을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궁중문화축전 가을은 지역의 대표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궁으로 온 팔도강산 대동이의 지도, 무용극의 뮤지컬 요소를 도입한 경회로 판타지 활용지몽 2021, 교육과 게임을 접목해 선보인 랜선 어린이 궁중문화축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세계유산의 가치를 향유하고 알리기 위해 열린 2021년 세계유산축전이 10월 제주와 수원을 끝으로 올해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주의 숨겨진 자연과의 조우를 주제로 열린 세계유산축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은 24일까지 진행됐습니다. 2021 세계유산축전은 8월 백제 역사지구를 시작으로 안동, 제주, 화성에서 문화유산 체험과 야외 전시, 공연, 탐방 프로그램 등 온 오프라인이 조화를 이룬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21 K무형유산 페스티벌을 10월 14일부터 3일간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했습니다. 2021 K무형유산 페스티벌은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K 콘텐츠에 더해 우리 무형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누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무형유산 전승자 공연, 가수 송가인과 록밴드 크라잉넛과의 협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자연유산 멀티미디어 점자책을 제작해 전국 13개 맹학교 어린이 모두에게 한 권씩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자연유산 멀티미디어 점자책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70종의 울음소리와 외양 묘사, 관련 민요나 동요 등을 곁들인 목소리 해설과 점자로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야기 해설에는 축구선수 손흥민과 배우 송중기가 참여해 목소리 기부를 했으며 AI의 생명, SKCNC 등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그런 간접 경험과 상상력을 너무 많이 자극해주고 또 박물관에서 보지 못한 그런 장벽들을 없애줘서 정말 좋은 책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상상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흥미를 느끼고 그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 지정 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을 받아오던 문화재 지정 번호 제도 개선이 포함된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 해소와 비문화재와 근현대유산의 보호와 관리에도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화재청은 각종 서식이 간소화돼 문화재 행정 편의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자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서 문화재에 붙어있던 지정번호를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에 지정번호를 쓰지 않도록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지정번호가 아닌 문화재 본연의 가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후속 조치들을 빈틈없이 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이 오랜 시간에 걸쳐 낡고 기울어져 있던 경복궁 향원지의 향원정과 취향교에 대한 복원을 3년 만에 완료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복원 작업을 통해 기울어짐의 원인이 초석 침하 현상이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구들의 구체적인 형태를 확인했고 남아있는 유구를 활용해 낮은 형태의 굴뚝 복원에도 성공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복원된 향원정 내부와 취향교는 가까운 시일 내로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사는 단순하게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기록상에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었던 향원정의 온돌과 그리고 향원정의 건립 시기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촉각 점자가 적용된 경복궁 종합 안내판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번 종합 안내판은 포스코 강판이 특수공법을 기부하고 사회복지법인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가 자문하는 등 민관이 협업한 적극 행정의 결실로 제작됐습니다. 경복궁관리소는 내년에도 민관 협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촉각 입체 그림책자 제작과 촉각 점자 안내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 인사동에서 출토돼 언론과 국민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조선시대의 주요 금속 유물들이 출토 5개월 만에 국민에게 공개됐습니다. 11월 3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이 진행하고 있는 인사동 출토 유물 공개전에서는 이번 인사동에서 발굴된 유물 1,755점 모두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는 1부 인사동 발굴로 드러난 조선전기 금속활자, 2부 일성정시의와 조선전기 천문학으로 구성됐으며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문화재청 예산이 2021년보다 5.2% 늘어난 1조 2,01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2022년 예산은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사업에 30억 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 분야에 8,08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 24억 원, 전통재료 수급계획 연구와 생산 기반 시설 지원 사업에 10억 원 등 문화재 연구 일자리 창출 사업에 1,150억 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 내 홍보센터 운영 사업에 11억 원과 세계 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 보존 관리에도 2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체 부재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업무 지침에 반영하고 2022년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은 문화재 수리에 있어 해체되는 부재에 대한 별도의 처리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설계 단계부터 부재 상태를 조사, 진단, 분류, 기록해야 합니다. 또 반드시 해체 부재 처리 기술 회의를 통해 처리 방법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기술회의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관계 전문가가 참석해 훼손된 부재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재사용이 어려운 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로 이관해
조사, 연구, 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CJ제일제당 비비고와 함께 김장 문화 알리기 프로젝트를 경복궁 외소주방에서 12월 2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김치 담그기와 김장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장 문화 알리기 프로젝트는 홍보대사인 박준우 요리사와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진행자로 나서 김치를 주제로 한 대담과 김장 체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킴이 협약 기업인 라이엇 게임즈와 2021년도 후원 약정식을 12월 9일 가졌습니다. 후원 약정식은 라이엇 게임즈의 주요 활동 소개, 후원 약정서 서명, 기부금과 감사 기증품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 10년간 문화재 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조선 불화, 석가 삼존도 등 문화재 환수,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원형 복원 사업의 전시관 시설 지원, 청소년 문화유산 체험교육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문화재 수리 기술자가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 교육을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교육 대상자들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업무와 관련해 집필한 도서, 논문, 학술대회, 발표, 토론과 참가 등도 자율교육 시간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과 한국 주간을 맞아 두바이를 방문해 우리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문화유산관에서는 한국의 문화유산과 사계, 나전 칠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LED 영상 전시와 인스타그램을 통한 AR 체험, 한지 홍보물 배포 등의 행사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한국관 중정마당 대형 화면에서는 BTS가 경복궁을 배경으로 제작한 다이너마이트와 숭례문을 배경으로 만든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가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문화재청이 이집트와 문화유산 복원 보수를 위한 교류협약 양해각서 체결식을 1월 2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김현모 문화재청장과 이집트 국가유물 최고위원회 모스타파 와지리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모스타파 사무총장은 세계유산인 이집트 룩소르 라메세움 신전 복원과 기존에 발굴되지 않은 투트모세 4세 신전의 조사 발굴과 복원에 문화재청에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문화재청과 이집트 국가유물 최고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고학 발굴 복원, 불법 문화재 환수, 디지털 기술 지원, 국제개발 협력, 세계유산 등재 협력, 학술, 인적, 물적 교류 등 문화유산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적극행정 60 포상 수여식이 1월 25일 청장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포상은 안전기준과 신곤호 행정사무관과 장승호 주무관의 문화재 안전 및 재난 대응 적극행정 역량 강화가 받았습니다. 문화재 안전과 관련해 문화재청은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한국훈련 기관평가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안전에 대한 준비가 가장 잘된 기관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 28개 기관에서 3등하였고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 23개 기관에서 2등을 하였습니다. 우리 부서만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의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훈련과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기에 수상하게 되었으므로 우리 청 직원 모두와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26일에는 국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정부혁신 적극행정 실무교육 워크숍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민년의 희망을 전하기 위한 2022년 경복궁 광화문 문배도 공개 행사가 1월 26일 개최됐습니다. 문배는 정월 초하루 궁궐 정문에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구하는 의미로
그림을 붙이는 풍속을 말합니다. 이번 공개 행사에는 광화문 수문장과 2010년생 호랑이띠 어린이, 문배도의 현 소장자인 안동 하회마을 화경당 본가 류세호 종손 등이 함께했습니다.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1월 18일 공포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통해 문화재 진행 정보와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해졌으며 무형문화재 전승 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국제적 협력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중요 인골, 미라에 대한 연구 근거 마련과 함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표조사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권 중 마한 역사문화권 지역을 확대하고 중원 역사문화권, 예맥 역사문화권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올해의 대표 홍보 문화유산 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올해의 대표 홍보 문화유산인 한복, 경복궁, 팔만대장경, 백제 역사 유적지구, 조선왕조 궁중음식과 떡입니다. 대표 문화유산은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1000명과 내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온 오프라인과 해외 주요 도시 전광판 직접 송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최근 대두되는 주변국의 문화 공정으로부터 우리 문화를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내 유일의 국가문화유산 종합연구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25일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연구원은 명칭 변경을 계기로 본원과 7곳의 지방연구소가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문화유산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인공지능, 3차원 입체 데이터, 비접촉 분석 활용 등 융복합 연구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 분석 연구에 있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연구원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본소의 그 연구원, 그다음에 지방의 지방연구소를 통해서 그 각자의 역할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그 선을 긋게 되면서 본원과 지방소 또 여러 부서들 간의 협력과 유기적인 체계가 잘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월 10일 문화재 방제의 날을 맞아 2022년 문화재 재난안전 온라인 박람회를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개최합니다. 2022년 문화재 재난안전 온라인 박람회는 지난해 문화재 재난안전 분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것을 행정에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온라인 박람회는 재난안전 그림엽서, 유튜브 공모전 수상작 온라인 전시회, 유공자 표창, 문화재 정책 홍보 영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 실감형 콘텐츠를 결합해 새롭게 단장한 상설 전시실 1을 2월 15일 재개관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설 전시실 1은 일상의 흥과 풍류를 주제로 전통 공연, 예술과 의례, 의식, 전통놀이, 무예, 전통지식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이번 전시 개편은 정부 혁신 차원에서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해 국가 무형문화재를 보다 친밀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됩니다. (3월 4일) 시작된 울진 삼척 산불은 213시간 만에 진화되며 역대 최장 시간 기록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산불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울진 불영사 3층 석탑은 방연포를 씌워 불에 파괴되는 것을 막았고 국보급 문화재인 대웅전과 응진전 주변에는 수시로 물을 뿌리며 사찰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국가지정보물 영산회상도와 의례용 가마인 불연은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후 지난달 말 안전하게 제자리로 이송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자연재해로부터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주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피해 예방과 재해 대응력 향상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능유적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위축된 분들의 봄 나들이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창덕궁은 봄을 품은 낙선제 후원에 오르다 특별 관람을, 덕수궁은 서거당, 함령전 등 전강 내부 특별 관람을 진행했습니다. 경복궁은 실제 임금이 먹었던 궁중병과와 궁중약차를 즐길 수 있는 생과방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창경궁은 역사와 함께하는 창경궁 나무 이야기를 준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식에는 구리 동구릉 내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 봉분을 덮고 있는 억새를 자르는 청환 예초이가 거행됩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온 전통 생활 관습인 한복 입기가 신규 국가무형 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가 바지 저고리 또는 치마 저고리로 이루어진 이부식 구조, 옷고름,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로 입는 착용 순서와 예절 격식 형식이 필요한 의례 관습 놀이 등의 문화를 담고 있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복 입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 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가 3월 3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황권순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은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장의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그리고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팀장의 문화재 명칭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비용 추정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문화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문화재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이 만들어진 지 60년 만에 일본식 명칭이면서 재화적 의미가 강한 문화재 대신 역사와 정신까지 아우르는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문화재는 국가유산이란 큰 틀 아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눠집니다. 국보, 보물, 명승, 천연기념물은 현행을 유지하지만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 기본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세계유산 정책의 중장기적 추진 방향과 구체적 실천 계획을 제시하기 위한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을 2026년까지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종합계획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온전하게 미래 세대로 전하다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4개의 전략과제와 16개 핵심 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체계 마련, 포괄적, 체계적 관리 역량 강화,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활용 및 문화 자원화, 세계유산 분야 국제협력 강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문화재 수리에 사용되는 전통 재료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 지원을 위한 문화재 수리재료센터 착공식이 4월 27일 경북 봉화군에서 있었습니다. 문화재 수리재료센터는 민간에서 생산과 공급이 어려운 전통 재료를 수집 비축해 수리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수리 재료 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수리 재료센터는 대지 면적 27만 제곱미터,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수리 재료 보관동, 사무 연구동, 후생동, 관사 등이 들어서며 2024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2022 봄 궁중문화축전이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과 종묘 사직단 일대에서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열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관객으로 진행했던 개막제를 올해는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관람객을 초청해 역기를 쫓는 전통의식인 군화를 재해석한 개막제로 진행합니다. 또 행사 기간에는 창덕궁 달빛 기행과 경복궁 생과방, 덕수궁 밤의 석조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경복궁 후원인 청와대 개방과 함께 청와대에서도 전통 공연, 문화유산 탐방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2 종묘대제가 5월 1일 종묘 영령전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무관객으로 진행됐던 종묘대제가 올해는 사전 예약을 받은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종묘대제는 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로 2001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청와대가 74년 만에 닫힌 문을 활짝 열고 5월 10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와대는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사전 신청자 중 당첨자에 한해 관람을 시작했습니다. 관람은 본관, 영빈관, 상춘제, 춘추관 등 외부만 공개되는데요. 10일 청와대 개방과 함께 동쪽 춘추관 뒷길과 서쪽 칠궁 뒷길을 개방하면서 54년 만에 북악산 등산로도 전면 개방됐습니다. 청와대 관람은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연장됐고 문화재청은 23일부터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와대 권역과 시설 개방 관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개방 관리 업무와 관련해 청와대를 찾아 시설 등을 점검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개방 관리 업무를 위해 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을 설치하고 23일부터 영빈관과 춘추관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또 26일부터는 청와대 본관 대통령 집무실, 무궁화실 등 내부도 공개하기 시작했는데요.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은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청와대를 상시 개방함과 동시에 새로운 관람 예약 시스템인 청와대 개방 누리집을 통해 일일 관람 인원을 기존 3만 9천 명에서 4만 9천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2 봄 궁중문화축전이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과 종묘 사직단 일대에서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열렸습니다. 10일 개막식에서는 창작제 의식 무대, 음악극 등이 펼쳐졌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궁은 무료로 개방됐고 국악 공연을 포함한 49개 프로그램이 온 오프라인에서 진행됐습니다. 궁중문화축전은 지난 7년간 38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은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유산 축제입니다. 청와대 개방 44일 만인 6월 22일 100만 번째 관람객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100만 번째 관람의 주인공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김영순 씨가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5월 10일 개방 이후 평일 평균 22만여 명, 주말 평균 26만여 명이 청와대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누릴 기회가 적은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 가정, 보호아동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6.25 전쟁 참전 용사와 가족을 대상으로 청와대 특별 관람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 대통령 기념식수, 주요 20개 집중관리와 청와대 개방에 따른 정책 심포지엄, 학술대회 등을 통해 보존과 활용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경주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초소형 금박 유물 3cm에 담긴 금빛 화조도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유물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며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얇은 금박에 한 쌍의 새와 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유물 중 가장 정교한 세공수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유물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천종고에서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기록관리기관평가에서 문화재청이 최우수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6월 9일 나라기록관에서 열린 기록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기록관리 업무 기반 분야, 기록관리 업무 추진 분야 등에서 52개 중앙부처 중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2018년부터 문화재 기록물 12,322권을 기증받은 성과를 거둔 점과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을 제정하고 기증자에 대한 표창을 시행하는 등 민간 기록물 수집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돼 있는 국보와 보물, 사적, 명승 등 전국 문화유산 1,647곳을 완주한 부부가 나왔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박구환, 이혜숙 부부로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을 길잡이로 캠핑카를 타고 지난 1년간 전국을 다녔습니다. 문화재청은 부부의 마지막 여행지인 울릉도에서 6월 30일 문화재청장 명의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은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방문하기 전에 문화재 정보를 검색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관광 편의를 위하여 2014년도에 만들어진 앱입니다. 현장의 생산 모습을 반영하여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국민들의 여행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유산 정보 및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취임 첫 언론 간담회가 7월 27일 한국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최응천 청장은 문화재 관리체계 개편 본격화를 위해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자체 문화재 전문 인력 의무 배치 등 지역 현장 중심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강화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또 문화재 보호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화재와 국민의 상생 방안 제시와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국외 문화재 환수 전략 재정립 등 세계 속 우리 유산 가치 확산에 대한 새 정부 문화재 정책 방향 및 핵심 과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문화재 진흥정보화 사업 기반 구축과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 처리, 문화재 훼손 예방, 문화재 활용 정보 제공 등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의 세부 내용이 마련돼 국민 누구나 소액으로도 국외 문화재 환수 활용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일부 개정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부산문화재단과 함께 조선통신사 평화의 항해 행사를 7월 29일부터 3일간 부산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조선통신사선 100길 탐방, 강연, 승하선 세리머니,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으며 예약 1분 만에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한일 교류의 상징물인 조선통신사선을 실물 크기로 재현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해양문화행사에서 활용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선통신사선과 국민의 만남 기회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제3회 2022년 세계유산축전이 9월과 10월 경상북도 안동과 영주, 수원, 제주에서 열립니다. 9월에는 이동하는 유산을 주제로 안동과 영주에서 산사음악회, 선비체험, 서원 야간 개장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10월에는 의궤가 살아있다, 수원 화성 즐기다를 주제로 정조의 궁중음식, 맛있는 수락관, 체험 행사인 의궤 속 장인마을, 성곽의 야간 감상 프로그램인 수원 화성의 밤을 걷다가 진행됩니다.
제주에서는 커넥트 연결을 주제로 만장굴 아트 프로젝트, 세계 자연유산 순례단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서울 문묘 은행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헌능과 인능의 석축이 무너지는 등 문화재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은 관람객 및 인근 주민에 대한 통행 제한과 안전띠 및 오장막 설치 등을 통해 추가 피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응급복구와 긴급 보수 사업을 실시해 추가 훼손이 없도록 신속한 조처를 취했습니다. 국능유적본부는 궁궐 복원 사업을 널리 알리고 문화재 수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수리 현장을 11월까지 월 1회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문화재 현장은 경복궁 개조단과 종묘 정전이며 수리기술자가 직접 안내 해설을 합니다. 인원은 관람객 안전을 고려해 회당 20명으로 제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능유적본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화 청암정, 영주 부석사 안양로, 영주 부석사 범종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고 경상북도 영천시에 위치한 영천 인종대왕 태실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봉화 청암정은 안동권시 충제종택에 위치한 정자로 조선시대 사대부 주거문화를 선도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영주 부석사 안양로는 북보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 위치한 것으로 16세기 사찰 문물 건축의 대표이며 영주 부석사 범종각은 18세기 중엽을 대표하는 종각 건축입니다. 영천 인종대왕 태실은 조선시대 태실 의궤에 따른 격식을 갖추고 있으며 태실의 규모가 크고 성물을 다듬은 기법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 강룡류 골격 화석인 화성 뿔공룡 골격 화석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화성 뿔공룡 화석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의 유일한 공룡 골격 화석으로 원형 보존 상태가 좋고 신종 강룡류 공룡으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대표 공룡 화석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목조 건축물의 단청, 괴불, 사찰 벽화 등의 녹색 안료로 자주 사용된 인공 무기 안료 동록을 전통 제법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복원은 전통 단청, 사찰 벽화 등 다양한 채색문화유산의 높은 비중으로 사용돼 온 동록의 물질을 정의하고 그 특성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절된 동록 제조 기술까지 확보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정부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9월 1일 열렸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21건이 참여했으며 이 중 서면 심사를 통과한 7건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최우수상은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의 봉주르 한국문화유산, 프랑스 청소년이 한국의 눈을 뜨다가 차지했습니다. 국민이 제안한 사항을 국립무형유산원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했다는 데서 너무나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고요. 이 사업이 제외 한국교육원하고 협업관계를 더욱더 확장시켜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